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필수 채널 코리아 덕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딸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딸기는 저온성 작물로 20도씨 안팎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요. 열대 기후인 싱가포르에서는 딸기 재배가 어려워 싱가포르 국민들은 그동안 딸기가 맛있는 과일인지 모르고 살다가 크고 달고 과즙이 풍부한 한국산 딸기를 먹어보고는 중독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딸기는 250에서 300g짜리 한 팩이 12싱가포르 달러 안팎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하나로는 약 11,900원 정도의 가격이랍니다. 이 정도의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밥 한 끼 수준으로 굉장히 비싼 과일임에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동남아산 딸기는 5싱가포르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약 5,000원 선인데 한국 딸기가 2배 이상 가격이 높음에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연 맛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한국 딸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중심가의 한 대형마트에 가면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온갖 종류의 한국산 딸기가 있는 코리아 스트로베리 코너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딸기를 먹으려고 대형마트를 찾았다는 한 외국인 여성은 가격은 다른 과일보다 훨씬 비싸지만 한국 딸기에 중독됐으니 어쩔 수 없어요. 크고 달고 과즙도 많아서 과일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점심 대신 한국 딸기 사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며 한국 딸기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딸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주변 국가인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한국 딸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 수출액은 지난 2021년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K푸드 관련 수출 목표액을 135억 달러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K푸드 중 딸기가 대박을 터뜨리며 지난해 기준 싱가포르로 수출된 딸기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약 1,541만 달러였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한국산 딸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K딸기는 전용 항공기를 타고 날아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딸기는 유통기한이 짧은 단점이 있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출 물량의 99%는 항공으로 운송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여객기 운항이 축소되어 선적 공간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딸기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이에 농심품부와 AT, K베리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힘을 모아 항공 물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싱가포르의 딸기 전용기를 운항하며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 4회로 총 959톤의 한국 딸기를 실어 날랐답니다. 지난해에는 딸기 1위 수출국인 홍콩 노선까지 신설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홍콩에는 매일 2회 항공기를 띄우고 싱가포르 노선도 주 5회로 확대하여 딸기 전용기로 실어 나른 딸기만 무려 1,584톤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딸기는 새로 개발한 품종인 고슬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K딸기 고슬이 베트남의 사용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으며 2023년부터 5년간 농진청에서 고슬 모종 650만 주를 공급하고 모종 가격의 10%인 1억 6,250만 원을 사용료로 받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베트남의 딸기 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200헥타르로 넓지 않지만 최근 들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미국에서 1kg당 2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딸기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딸기는 맛이 떨어지는 품종이 대부분이어서 국산 딸기의 경쟁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강도와 향이 강한 것이 장점이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출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고슬 보급이 확산되면 그동안 겨울철부터 봄철에 제철인 딸기가 사계절 과일로도 가능해지는데요. 여름과 가을에 생산되는 K딸기가 해외 시장을 장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컬링의 인기가 대단했었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준결승전에서 경기 중간 하프타임 때 일본 선수들이 한국 딸기를 먹게 되었는데요. 한국 딸기를 먹은 일본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간식 타임에 먹은 한국 딸기가 놀랄 정도로 맛있었다 라고 인터뷰했고 이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자
일본 누리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일본 여자 컬링팀은 일본산 딸기 180상자를 선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 선수들이 한국 딸기의 맛을 칭찬하자 한국 딸기 품종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답니다. 이에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딸기 뿌리는 일본 품종이라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사이토겐 일본 농림수산상은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맛있는 일본산 딸기를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라고 말하며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먹은 딸기는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교배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국 딸기 수출이 사실상 한국으로 인해 매년 40억엔, 하나로 약 411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이토 농림수산상이 언급한 한국 딸기는 서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량은 2015년 기준 국내 딸기 재배 면적 81%를 차지하는 한국 대표 딸기 품종인데요. 한국 대표 딸기 서량은 일본 농림수산상 주장대로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으로 교배된 딸기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량은 국내에서 일본 딸기를 교배해 만든 품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일본 딸기를 훔친 것이 맞을까요? 서량은 1998년 일본 품종인 장이와 레드펄을 교배시켜 2005년 등록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교배에 사용된 장이와 레드펄은 9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되었는데요. 농가에 보급된 두 품종은 2002년엔 국내 재배 면적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당시 국산 품종 딸기 재배 면적은 약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산 품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열매가 많이 열리는 장이와 병충해에 강한 레드펄을 교배해 신품종 육성을 했는데요. 1998년 인공교배에서 얻은 288개 채를 대상으로 8년간 실생선발, 개통선발, 생산력 검정, 지역 적응 시험을 거치고 마침내 2005년 서량이라는 이름으로 신품종 심의를 통과해 2012년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습니다. 비록 일본 품종을 교배해 얻긴 했지만 서량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품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신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품종과 다른 구별성이 필수인데요. 우리 K딸기 서량은 어머니 품종인 장이와 비교해보면 줄기와 이파리 형태 차이가 뚜렷하며 흰가루병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이 진행한 품종보호 등록 당시에도 장이와 14개 특성에서 구별성을 인정받았답니다. 품종 저작권 역시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 교배를 통해 우수한 유전형질을 조합하는 과정은 신품종 개발의 기초가 되는데요. 일본 역시 19세기 말 미국, 프랑스, 영국을 통해 딸기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1949년에 도입된 다나가 일본 전역에 보급되어 딸기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딸기 품종도 서양에서 들여온 종자를 바탕으로 육성된 셈인 거죠. 한국에서 만든 딸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일본. 그런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옆에 도둑이 살고 있다니 위험하잖아.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훔친 거잖아요. 봐주면 안 됩니다. 마음껏 도둑질 당하는 일본? 놈들은 웃음이 멈추지 않겠지. 앞으로도 그들의 도둑질은 계속될 거야. 유출이라기보다는 계약 위반인데? 딸기뿐만이 아니다. 과자나 그 이외에서도 한국인이나 중국인은 돈을 위해서라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다.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고 베낄 수밖에 없는 국가. 유출이 아니라 훔친 거예요. 한국이 훔친 건 딸기뿐만이 아닙니다. 왠지 이럴 줄 알고 있었지. 아무래도 그 거대함과 그 형태를 보면 분명 일본 품종을 개량한 거지. 너네는 딸기를 베낀 게 아니고 모종을 통째로 훔친 거지? 이 같은 반응으로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K딸기에 배아파하며 지켜보고 있는 일본인데요. 매년 수출액 기록을 갈아치우며 K딸기 더불어 K푸드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더 많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한국 농수산품 역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소식에 놀라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